네, 제가 페테르 에르베의 우리는 신이다라는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단 이제 저도 뭐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았죠. 세상 사고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그 개념을 잡아야지 세상 사고방식 위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고방식은 이제 물질 세계에서 드러난 거죠. 그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에서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이 보이는 것이 밑으로 가고 하늘이 밑으로 가고 땅이 양이 밑으로 가고 음이 위로 왔을 때를 지천퇴계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이제 그런 태평스러운 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양이 밑으로 오고 하늘이 밑으로 오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드러난 것이 밑에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위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이 밑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위에 있을 때, 물질의 나가 밑에 있고 비물질의 나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태평하게 된다는, 그냥 도인들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면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해 둔 것이 그 페테르 에르베의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물고기가 여러 해류들을 따라 헤엄치듯이 사람도 인류의 집단 사고 형태인 지배적 사고 방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서 버려라, 담배는 피지 마라, 어쩌라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이제 집단 사고 형태로 우리는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이러한 사고 방식 위로 떠올라서 그것에 파도 마루로 올라설 때다. 그러니까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에서 음의 세계에 우리를 갖다 놓았을 때다 이거죠. 따라서 이 사고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세상 사고방식의 존재와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참된 시각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에 깔린 발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라이징 선, 태양이 떠오르는 라이징 선 랜드에 있는 한 군도이다. 이 섬이 많은 군도에 사는 특정한 종의 원숭이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1950년에 이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고구마라는 처음 본 낯선 식물을 찬찬히 살펴보던 어떤 한 마리의 머리 좋은 원숭이가 바다모래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게 싫었던지 고구마를 바다로 가져가 모래를 씻어냈다. 이 처음 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본 또 다른 원숭이가 금방 그 행동을 모방했고, 얼마 안가 그 섬의 그 원숭이 씨족 전체가 입안에서 모래가 버석거리는 불쾌감을 맛보지 않고서도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섬에 있던 동료 연구자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작은 새 한 마리가 집 문 앞에 배달해 놓은 우유병의 뚜껑 여는 법을 찾아냈다. 병들은 새의 부리로 뚫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는 우유 윗부분에 있는 맛있는 크림 덩어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까지 포함하여 영국 전역에 사는 이 새와 같은 종의 새들 전부가 우유병 여는 법을 알아낸 것이었다.
두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깔려있는 원리는 공명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보편정신, 하나의 나뿐이다. 개별정신은 보편정신, 즉 신 혹은 나의 특정한 개별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이미 이런 걸 다 보셨고, 처음에는 뭐 붉은 악마 몇몇이 하다가 축구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뻘건 옷 입고 다 튀어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었죠. 그게 이제 전부 공명을 한 거죠. 동물들의 경우에는 개개 동물을 집단 정신 혹은 집단 의식의 일보로 보기가 훨씬 쉽다. 한 무리의 새들이나 한때의 물고기들이 온전히 한 덩어리라도 되는 듯 순식간에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장류에 이르러서는 정신은 훨씬 더 분별화되고 개별화된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한 원숭이의 정신 양태 혹은 진동수가 이웃인 자기 혈족, 자기 가족 원숭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가족 전체가 고구마를 씻어먹는 요령을 알고 나자 진동수의 발신은 원숭이 가족의 숫자에 비례해서 증폭되고 늘어났다. 그러자 전체로서의 그 원숭이 중의 진동체가 원숭이 가족과 똑같은 진동수로 공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일이 금세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눈사태가 일어나려면 관성이 붙어야 하듯이 공명도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원숭이 종의 진동체가 진동수에 공명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숭이의 수를 임계수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는 용어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임계점을 나타내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100이라는 숫자는 단지 상징성만을 갖는다. 만일 어떤 생각의 근원이 그 생각을 충분히 강렬하게 발산한다면 단일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동시킬 수가 있다. 이 에너지가 주요한 사고방식으로 발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바로 그 집단이 발산하는 사고의 강도에 좌우될 것이다. 실제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간 종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만일 특정한 사고 양태를 고수하는 개인들의 수가 어떤 임계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의 양태는 모두의 자산이 된다. 달리 말하면 한 집단의 사고 진동수가 진류를 애두르고 있는 공명체를 공명시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지금 이런 거를 최근에 20년간 혹은 10년간 집단적으로 한 거죠.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틀은 게 일론 머스크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해보자. 깊이 걱정한다고 생각해보자. 그의 걱정, 사고, 염려, 두려움의 사고 진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가족 진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고 나면 그 가족은 이 진동을 친구들에게 옮기고 아이들은 이런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의 진동을 학교로 가져가게 되어서 결국 오래지 않아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날 임계체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의 사고 양태는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맞는 특정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한다. 이제는 방송과 뉴스와 신문에 놀아나는 거죠. 주파수가 같아졌으니까.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에 근거한 진동이기에 낮은 단계의 낮은 진동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두려움은 낮은 진동수거든요. 따라서 이 진동을 가장 잘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음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첫째로 이미 그 진동수나 그것과 가까운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유사 집단.
이 집단이 꼭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슷한 진동수인 접촉성과 같은 가치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 집단은 자신의 진동소리에 곧바로 공명하는 소리 굽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비드 19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은 그냥 공명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집단은 낮은 진동수를 발산하는 마음들을 나타낸다. 이 마음들은 스스로 명확한 사고 양태를 발산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느슨해지면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다. 그냥 뉴스에 이런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러한 느슨해진 정신의 진동수가 오래지 않아 자극을 가하는 쪽의 진동수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이 첫 번째 집단에 보태지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사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디 그것이 놀랄 일이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쪽의 진동이 리드미컬한 흐름으로 발산될 때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월드컵 때도 봤고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봤고 이 카더라 방송의 조국 장관 그때도 봤고 이런 집단화된 사고 진동수의 진폭이 애초에 공명을 일으킨 쪽의 진폭에 비해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 행진하는 병정들의 모습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 리듬으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진동이 쌓여간다. 그 걸음 진동의 진폭은 계속 똑같지만 공명하는 진동의 진폭이 다리를 무너뜨릴 높이로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명되는 생각 진동의 진폭은 예컨대 대중 히스테리로 표현되는 임계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설명하기 곤란한 불안감이나 뿌듯한 자신감을 경험해 본 적은 누구나 한두 번 이상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런 감정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따금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 위로 겹쳐진 것 같은 대중들 속에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고방식 그 자체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감정이 생기면 지혜와 멀어진다. 정생지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안 해봤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이런 신드롬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버리는 거죠. 인식되지 않은 채. 국내 혹은 국제 분쟁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사고방식들이 좋은 예이다. 이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결과들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주식시장과 원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중매체들은 잽싸게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것이다. 물론 대체로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이다. 그러고 나면 짧은 시간에 침울의 결핍의 느낌의 에테르를 가득 적시게 되니 얼마 안 가서 이 사고방식은 좀 더 저항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그들은 이미 우세해진 사고방식을 다시 강화한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불황을 만들어 버려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니 불황은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는 나선을 그린다. 1987년에 미국 주식시장의 블랙 먼데이도 그랬고 우리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집값 떨어질 때도 그렇고 더 떨어진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게 계속 그 주파수가 널리 확산이 되는 거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극단적으로 친절, 사랑, 믿음을
억누른 경우이다. 이쯤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고방식 안에 또 다른 사고방식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니 집단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사고와 이 사고로 인한 행동들에 전지전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린다면 그때 그것의 영향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러한 거짓된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세상 사고방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형태 발생론상의 공명으로도 알려진 이 세상 사고방식이란 개인 차원을 넘은 인류 집단의 거짓된 자기, 다시 말해 모든 개인들 전체의 거짓된 마음, 즉 실체를 부정하는 마음 상태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좀 더 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식을 고정하는 핑퐁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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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개별 정신을 가족 집단의 공명, 개별 정신은 가족 집단의 공명을 키워내고 가족 집단은 다시 그 가족이 사는 지역에 맞는 특별한 공명을 키워낸다. 지역 집단의 사고방식은 나라의 공명에 반영되고 이것은 다시 세상의 사고방식에 보태진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세상 사고방식은 이제 역순으로 하위의 집단에 반영이 된다. 개인이 세상까지 갔다가 세상이 다시 개인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불평을 쏟아낸다. 이것이 일단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하시건 코인을 하시건 뭐 병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려면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실체를 아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